실기 때 넘어오면서 반응식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응식을 하기 위해서는 요 주기율표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래야 반응식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좀 세로줄을 우리가 족이라고 하죠. 여기 써 있잖아요. 맨 왼쪽은 1족, 2족, 3족 쭉 오다가 7족, 그 다음에 0족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이제 영족이라고 하는 것은 불활성 원소라고 해가지고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에는 얘네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죠? 예. 뭐 얘네들은 그냥 자기 혼자 생활하는 애들이야. 누구랑 반응하지 않아. 그러니까 반응식에는 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기율표를 뭐 쓰라고 하진 않을 거니까 아마 유효물 기능장 공부에서는 요거는 뭐 사실 무시해도 됩니다. 이건 나중에 소화약제라고 할 때 좀 쓰는 것이지 1류부터 6류까지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얘는 뭐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대신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반응을 하는 원소들이기 때문에 반응식 안에 얘네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쪽에 있는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늄, 세슘 뭐 이런 것들, 그죠? 예, 보면은 프랑슘까지 이런 것들을 다 암기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위험을 공부할 때는 요 밑에 4개는 우리는 필요하지 않은 거. 우리는 그냥 뭐 정통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야. 위험을 공부할 때 합격할 정도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쪽은 뭐 쭉 있지만 요 밑에 있는 3개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말하면 표시하지 않은 거는 우리가 뭐 필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반대 뭐 그냥 X가 편한가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는 2족에서는 뭐가 필요하지 않아요? 스트론듐이라거나 라듐은 필요하지 않죠. 그 다음에 3족에서는 글쎄요 요 2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밑에 거. 4족에서는 일반적으로 요 3번째 게 필요하지 않아요. 게르마늄이. 5족에서는 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비소하고 비스무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6쪽에서는 셀렌하고 요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네. 7쪽에서는 얘가 필요하지 않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위험물 할 때는 얘네들은 필요하지 않은데 또 다른 데서 소화 약제할 때 필요하니까 얘네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죠? 네.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뭘 하셔야 돼? 만약 여기 있는 것처럼 알루미늄 이러면 몇 쪽인지 아셔야 돼. 3족인지 알아야 3족인 줄 알아야 이따가 반응식을 공부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다니실 때 기본적으로 몇 번까지 남기했어? 주기율표 20번까지. 그죠?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20번까지는 기본으로 암기했기 때문에 번호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1번 이렇게 들어가죠. 1쪽에 1번 들어가고 건너뛰어 가지고 맨 끝에 불활성 원소 2번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1번, 2번, 그 다음에 여러분 20번까지 암기하는 게 저는 그냥 제가 암기하는 방법을 하면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뭐 붕소 해가지고 쭉 해서 20번까지만 딱 암기하면 사실은 여기 20번까지 여기죠. 어디까지가 20번까지야? 이거. 여기까지가 20번까지 여기까지가 맞죠? 20번까지만 20번 안에는 다 공부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네. 맞죠? 네, 다 공부하고 20번이 아닌 것 중에 공부할 건 몇 개 안 돼 이제. 그죠? 여기 무슨 갈륨이라든지 이것도 공부할 필요 없겠구나. 뭐 나머지는 뭐 그렇습니다. 그럼 20번까지만 암기는 꼭 해야 되고 20번까지만 암기하면 나머지는 뭐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그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는 할로겐적 원소잖아. 그죠? 플로로, 염소, 브롬, 이오드. 물론 이 2개는 20번을 벗어났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다가 좀 추가로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우리 20번까지 암기한 분이 있다면 어떻게 그냥 1번과 2번은 떨어져 있지만 나머지 3번부터는 쭉쭉 연결되는 거지. 3번부터 몇 번까지? 10번까지. 11번부터 18번까지는 연결돼 있고 19번, 20번까지만 하라고 하더라. 끝. 그죠? 21, 22, 23, 24 공부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20번까지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 지금 주기율표에 여기 지금 원소기호 바로 왼쪽 위에 있는 게 원자 번호잖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쭉 써 있죠? 원자 번호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바로 요 원소기호 바로 아래에
뭐 1.00 얼마 써 있는 수소 밑에 우리가 보통 화학에서는 질량수라고 말하는 거죠. 질량수. 근데 우리는 보통 뭐라 하냐면 원자량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수소는 원자번호 1번에다가 원자량은 1입니다. 보통 뭐 화학 질량수 1이라고 하는데 원자번호 1번인데 무게도 원자량도 1입니다. 헬륨은 원자번호는 2번인데 질량수는 4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리튬은 여기 빠트리온 같은데 여기 3번이라고 써 있어야 되겠죠. 원자번호 3번인데 질량수는 6.9니까 7로 보는 거죠. 7입니다. 그죠? 베릴륨은 4번인데 9예요. 원자량이. 붕소는 5번인데 뭐 10.8인가요? 11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20번까지를 보다 보면 원자량은 원자번호보다 곱하기 2, 2배 큰 게 한 반 정도 되고요. 나머지 반은 2배에다가 2를 더해야 되는 게 반 정도 됩니다. 근데 수소는 아니지. 수소는 원자번호 이번에 질량수 1이지만 다른 것들이 여기 있는 것 지금 리튬은 어떻게 돼요? 원자번호가 3이면 질량수는 2배면 6이잖아. 6이 아니라 7이라고 암기하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베릴륨도 마찬가지야. 원자번호가 4번이면 2배면 8이겠죠? 8이 아니라 얼마야? 9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공부를 하셔야 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뭐 1류부터 6류까지는 여러분 필기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성질 같은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신 거죠. 그거는 이제 알고 있고 우리가 추가로 할 게 뭐가 있는지를 정리하셔야 된다. 그 중에 우리가 원자번호 20번까지 원자번호하고 원자량, 질량수를 암기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거는 제가 엑스표 써놨는데 하다 보면 당연히 알게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족입니다, 족. 족. 물론 20번까지만 암기하고 있으면 그다음부터 다 정리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정리를 했다. 그러면 1족에 있는 모든 원소는 어떤 성질을 가져요? 우리가 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시험에 안 나오는 거죠. 뭐 화학이긴 하지만 우리가 원자 핵을 지금 전자가 돌고 있는 거지. 예? 원자 우리가 태양계랑 똑같아. 태양이 중심에 있고요. 태양 주위를 여러 행성들이 막 돌고 있는 거잖아. 지구도 그 중에 하나의 행성이잖아요. 근데 얘도 똑같아. 원리가 똑같아. 원자 핵이라는 게 있는데 원자 핵을 전자가 돌아요.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데 이게 궤도가 있어. 궤도가. 지구 돌 때 궤도에서 돌 때 딴 데로 벗어나진 않잖아. 전자도 마찬가지야.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그러면 우리는 맨 안쪽 껍질에는 전자가 2개가 돌아야 안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원자 번호를 꼭 암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원자 번호는 뭐랑 똑같아? 전자 수하고 똑같아. 전자 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는 것도 원자 번호가 11번이라고 하는 나트륨은 다른 말로 하면 전자수가 몇 개라는 거야? 전자수가 11개라는 겁니다. 근데 11개인데 어디서부터 채워져? 안쪽부터 채워지는 거죠. 안쪽부터. 근데 맨 안쪽은 2개만 채워줄 수밖에 없어. 2개만. 그래서 여기 지금 1번하고 2번이 쭉 떨어져 있는 이유가 요게 하나의 껍질이거든. 맨 안쪽 껍질. 2번째 껍질, 3번째 껍질 뭐 이런 뜻이기도 해요. 우리 보통 화학에서는 주기라고 하죠. 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라고 써 있잖아. 주기는 뭐야? 껍질의 수죠. 그래서 요 1번하고 2번은 어디서 돈다는 거지? 요 케이크 맨 안쪽 껍질 1주기 뭐 케이크 껍질 하는데 여기서만 돌죠. 3번은 원자번호 3번은 원래 상태라고 하면 전자가 몇 개야? 3개니까 1개, 2개 채우고 3개 여기 나간다라는 거지. 몇 주기야? 2번째 껍질이니까 몇 번까지? 10번까지. 자, 왜냐면 안쪽 껍질만 2개가 돌고 그 다음 껍질부터는 8개가 채워져야 넘어가거든. 그러면 여기 2개 들어갔고 2번째 껍질에 몇 개, 즉 8개 들어가면 전체는 몇 개야? 10개죠, 10개. 그러면 10개인 게 뭐야? 네온이잖아, 네온. 그래서 그러면 뭐부터 뭐까지? 2주기인 지금 리튬부터 여기는 네온까지는 어쨌든 2번째 껍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2주기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 다음 밑에는 뭐야? 3주기 아까 말한 것처럼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이니까 전자수가 11개예요.
그럼 벌써 여기에 10개 채워졌죠. 하나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11번은 여기서부터 들어가네. 몇 번까지 들어가는 거야? 18번까지 들어가겠죠. 2번까지, 10번까지, 18번까지. 18번이 뭐야? 아르고닌 18번이니까 18번까지가 3주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래, 원래 주기율표에 있는 것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원자 번호에 맞는 전자수가 도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안정적이려고 하죠. 뭐 사람도 안정적이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뭐 여기 와서 밤늦게 공부하는 이유도 안정적이려고 하는 거죠. 그죠? 안정적이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2개를 딱 채워야지 안정적이고 8개를 딱 채워야 돼. 근데 여기는 아까 지금 나트륨으로 입장을 보면 여기 하나가 있으면 여기도 원래 몇 개 채워줘야 돼? 8개를 채워야 되거든. 여기도 8개를 채워야 되는데 방법이 2가지가 있어. 1개는 절대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7개를 다른 데서 빌려 오든가 아니면 1개를 줘버리고 나는 이거 안 할래, 나는 그냥 안쪽 껍질로 갈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모든 지금 일족 원소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얘를 뭐라고 그래? 전자라고 하죠.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수를 가전자라고 그래. 이름 알 필요가 없어. 그냥 모든 일족 원소는 가장 바깥 kop질에 몇 개야, 전자가. 하나인 것들만 모여 있는 거야. 하나인 거. 자, 수소 하나 좋아. 왜? 수소는 다른 거 없잖아. 얘 하나잖아, 하나. 얘가 제일 바깥 껍질이지, 입시장에서는 하나.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야? 지금 리디움도 하나, 둘, 셋. 나머지 원래는 없었던 거잖아. 하나. 그래서 일쪽에 있는 모든 원소들은 바깥 껍질이 원래 전자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지가 판단해야 돼. 하나를 그냥 누구를 빌려주든가, 뭐 다른 말로 아니 하나를 그냥 버리든가, 7개를 얻어오든가.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애가 7개를 얻어온다는 거는 이거 뭔가 모험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족은 하나를 전자 그냥 줘버립니다. 나는 7개를 받아와서 처치가 안 돼. 하나 그냥 주는 게 편해. 그래서 하나를 주면 안정적이 되는 거죠. 근데 표시를 해줘야지. 하나 누구를 빌려준 거잖아. 빌려줬으니까 플러스 1이라고 말하는 거야. 모든 일족 원소는 플러스 1가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족은 뭐야 이제? 베릴륨은 4번이니까 4개고요. 마그네슘은 10이니까 12개고요. 칼슘은 20개입니다. 자, 그럼 베릴륨이 4번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끝이죠, 이제 베릴륨은. 그죠? 자, 몇 개야? 가장 바깥 전자가 2개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마그네슘은 몇 개야? 12개라며. 그럼 여기서 하나, 둘에다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개 남죠? 11, 12. 이렇게 들어가죠.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는 뭐야? 2주기의 전자가 2개가 있는 거고, 3주기의 전자가 2개 있는 거고, 4주기의 전자가 2개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마찬가지야. 역시 2개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차라리 그냥 2개를 버리든가 아니면 6개를 얻어오든가. 근데 일반적으로 2개를 가진 사람이 6개를 얻어오는 거는 모험하는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2족에 있는 모든 원소는 2개를 누구를 빌려주고 장부에다 달아놔. 나는 2개를 누구 빌려줬어. 그죠? 네. 마찬가지죠? 자, 3족은 가전자가 몇 개겠어요? 3개씩이겠지. 3개씩이면은 3개를 누구를 빌려주거나 5개를 얻어와야 되는데, 얘보다는 조금 갈등을 할 거야. 얘보다는 갈등을 하겠지만, 얘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3개를 빌려주는 게 낫겠네. 플러스 3입니다. 얘는 이제 4족이야. 4족이다 보니까 4개 있죠. 얘는 헷갈리는 애야. 4개를 빌려주는 게 좋을까? 4개를 받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지가 판단 못 해. 그래가지고 요쪽에서는 4개를 보게 되면 주겠다고 하겠죠? 그럼 얘는 그때는 받겠다 그래. 예?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애랑 화학 반응하면 얘는 이제 반대니까 얻으려고 하는 애들이겠죠. 이제 반대니까. 얻으려는 애가 있으면 그래 내가 줄게라고 말하는 애가 4족에 있는 원소라. 그래서 얘는 뭐야? 플러스 4라고도 하지만 반대로 빌려주면 플러스겠지만 받으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 마이너스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4족에 있는 애들은 때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플러스로만 할게요. 자, 반대로 이제 여기 7족. 자, 여기 있는 헬륨은 뭐야? 화학 반응하지 않는다. 자, 원래 화학 반응이라는 건 뭐지? 화학 반응은 여기 있는 지금 보게 되면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관계를 맺는 걸 반응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있는 주기표상에 있는 애들은 영적 원소는
주거나 받지 않아도 딱 맞게 안정적인 애들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 얘는 2개여서 2개를 채웠고요. K값 2개 채우면 빌려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그러는 거잖아. 그죠? 네. 10번이면 두 번째를 꽉 채우는 겁니다. 18번이면 3주기를 꽉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다. 반응이라는 것은 주고받을 때 반응이 되는 건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쪽입니다. 7쪽. 자, 7쪽은 뭐야, 이제? 플루오르가 9번이죠. 원자번호 9번. 원자번호 9번은 전자가 9개니까 여러분들 2개가 채워지면 여기 2번 2주기에 몇 개가 남아? 7개가 남겠지. 7개. 자, 7개가 있는데 얘는 8개를 맞추는지 그 하나를 얻어와서 맞추든지 아니면 7개를 두고 줘야 되는데 얘는 7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를 얻어오는 게 편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야. 얻어와서 8개를 채우는 거죠. 말한 것처럼 빌려줬을 때 플러스라고 하면 얻어오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7쪽 원소는 모두 뭐 플루오르뿐만이 아니라 여기 아스탄틴까지 해서 플러스 7 할래, 마이너스 1 할래. 마이너스 1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얘 마찬가지죠, 이제. 얘는 6개니까 2개를 얻어올래, 6개를 줄래. 2개를 얻어올 거예요. 3개를 얻어올래, 5개를 줄래. 3개를 얻어올 겁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4개 얻어올래, 4개 줄래. 나는 모르겠고 배들이 하나는 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지. 그럼 이따가 만약에 내가 알루미늄을 봐서 알루미늄 원래 몇 유연물이죠? 2유연물이잖아. 2유의 금속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럼 알루미늄이 3족인지를 알아야 화학 반응을 쓸 수 있다고. 아니면 이걸 모르고 하면 시간 엄청 걸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알루미늄이 3족이구나. 3족이면 플러스 3이구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알루미늄까지는 알 수 있겠지. 원자번호 13번이니까 20번까지 암기하신다고 하면 쭉 쓰다 보면 알루미늄 3족인지는 알게 되겠죠. 나중에는 이제 막 워낙 많이 반응을 쓰면은 그냥 펜이 막 자동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우선은 그냥 사실 맨땅에 헤딩하는 건 힘든 일이니까 이해를 하셔가지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정리했죠.